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통합사의 한국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이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다시 분석과 관련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황급히 선생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평가원 예시문항이 공개가 됐을 때 평가원 예시문항을 분석한 결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교육과정이 1호 교육과정이죠. 1호 교육과정에 비해 이 개정교육과정 자체가 내용 요소가 한 20%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왜냐면 당시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분석을 했던 거는 교과서가 통합사회가 총 8종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공개가 된 상태였고요. 일부 단원에 대해서만 일부 교과서만 분석을 해서는 한 20% 정도 늘어났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분석을 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교과서 분석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 이 개정 교육과정과 1호 교육과정을 가볍게 비교를 해보고 어떤 내용들이 어떤 단원에서 심화가 되었고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호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는 내신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필수 과목이 됐죠. 이게 의미하는 게 엄청나게 크게 되지. 왜냐면 수능 필수 과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가장 중요해진 게 교과서 8종에 대한 완벽한 분석입니다. 왜냐면 내신에서만 출제를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이고 출제자의 재량을 통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능 필수 교과목이 되면 어떤 학교에서 배웠지건 간에 상관없이 수능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의미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 바로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과서가 총 8종이 있고 8종마다 언급되어 있는 사례라던가 내용의 깊이 정도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 8종의 내용을 모두 다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과서의 권수 자체도 달라진 게 1호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2호 교육과정에서는 통합사회가 1, 2로 나뉘어지게 되고 단원 자체도 달라지게 되죠. 그전에는 9단원 체제였다면 이번에는 통합사회 1에서 5단원, 통합사회 2에서 5단원이 배치가 되면서 한 개 단원이 늘어난 거예요. 9단원에서 10단원으로. 그런데 이 한 개 단원 정도의 내용 요소만 늘어난 게 아니라 총 10개의 단원에서 각 단원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2, 5, 6, 7, 8, 9단원에 이르는 단원마다 내용 요소가 더 심화 추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 요소는 얼마나 늘어났는가 무려 40% 이상 내용이 증가했습니다. 선생님은 말로만 내가 분석했다,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선생님이 교과서 실제로 8종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 8종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 요소를 표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요소가 교과서 어디에 나왔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표 테이블이 항상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분석한 테이블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5종에서 언급을 했는지 8종에 다 나왔는지 1종에서만 언급했는지에 따라서 수능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교과서 분석의 결과 교과서 내용 자체가 심화가 되었고 40% 이상 내용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특히나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내용이 깊이 있어지고 이 많은 부분이 추가된 부분만 대표적인 부분만 추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1의 기후구분과 관련된 내용이 1호 교육과정에서도 기후구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사회 수준이었다는 거죠. 중학교 사회에서 얘들아 뭐 배웠어? 우리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그리고 냉대기후, 한대기후까지 내용들을 배웠었잖아. 그 내용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1학년의 통합사회 내용에서 들어가 있었고 이 내용조차도 학생들이 굉장히 쉽고 재밌어하는 인문지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인문지리는 쉽게 말하면 문과적인 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 기후 자체가 굉장히 덥고 습하게 되죠.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땀이 잘 마를 수 있게 통풍이 잘 되는 옷. 음식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의 번식이나 음식물의 부패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기름을 붓거나 향신료를 팍팍 이제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재미있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고 중학교 사회 내용의 범주랑 크게 사실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사실 1호 교육과정의 기후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여기에서 더 심화돼서 고3 세계지리의 기후 구분의 내용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캐펜의 기후 구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들어와서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열대 우림기후, 열대 몬순기후, 사바나기후, 건조기후 같은 경우에도 사막이나 스텝기후라던가 온대기후도 서한해양성기후, 지중해성기후,
기후, 그리고 관련한 계절풍 기후랑 관련된 내용들도 모두 다 들어왔고요. 냉대기후, 빙설기후, 툰드라 기후로 세분화돼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쉬워하는 인문지리 중심이 아니라 자연지리 내용도 대폭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연지리가 뭐냐? 이과적인 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현상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건데, 특히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1 통합사회에 있어서 내가 고득점이냐 아니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기후구분과 관련된 강수량이라던가 기후구분과 관련된 그래프인데, 그 내용들이 대폭 반영이 돼서 들어온 게 이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 받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고3 세계지리 내용 수준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고3 세계지리 내용이 100%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하고, 또 다른 주제를 들어가 봅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랑 관련해서 1호 교육과정에서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비교하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기본적인 개념 요소만 이해를 하면은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랑 관련해서도 학자들을 소개하기는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랑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남긴 말들 정도를 기억하면 되는 내용이어서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달라졌겠죠. 생태 중심주의랑 관련해서도 레오폴드랑 관련해서 돼지윤리 정도를 기억을 하면은 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의 내용이 더 심화되고 학자들도 더 세분화돼서 사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의 고3 생활과 윤리의 내용까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에 있어서도 기존의 학자들에 더해서 칸트라던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까지 지금 다루고 있고요.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싱하나 레건, 그리고 생명 중심주의의 슈바이처나 테일러의 사상까지 다루고 있고, 생태 중심주의에서도 레오폴드에 더불어서 네스의 사상까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활과 윤리의 100%의 내용이 모두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고3 생활과 윤리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20% 정도 되는 내용 요소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주제에 들어가 봅시다. 자, 인권보장의 역사랑 관련해서 1호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계약설,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의 라이트 버전이라고 써놨잖아. 가벼운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자, 사회계약설과 관련해서도 사회계약설의 의미 정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고요. 영국혁명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일어났고 권리장전이 승인되었다 정도로 언급했던 게 이전 버전이었다면, 이제는 심화 버전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사회계약설과 관련해서도 홉스와 로크와 루소의 사상과 관련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의 맥락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연 상태를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계약의 관점이라던가 혹은 정치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까지 세분화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국혁명과 관련해서는 영국은 이 의회의 힘이 굉장히 셌던 나라인데 이런 전통을 헌정적 전통이라고 하거든. 영국의 헌정적 전통의 맥락 속에서 1215년에 체결되었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 에서 들어가서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도 미국혁명의 독립선언문이라던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권리와 이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나눠서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화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권과 관련해서도 사회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산업혁명이 있어 정도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의 교육과정에서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내용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사에 이 시민혁명과 관련된 파트, 산업혁명과 관련된 파트의 내용이 100%가 들어왔느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10% 정도 내용을 끌고 왔지만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9개 단원 체제인데 9개 단원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내용들을 끌고 와서 더 내용을 보강을 했으니까 통합사의 내용이 40%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주제에 들어가 봅시다. 시민불복종과 관련해서 1호 교육과정에서는 시민불복종의 4가지 성립 요건이 있죠. 뭐 공개적이고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이 4가지 성립 요건에 대해서 심플하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사상가까지 들어갑니다. 엄청난 깊이 있는 정도로 사상가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뭐 소로라던가 롤스라던가 싱어라던가 간디와 관련된 시민불복종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사회정의와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인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특수적 정의에서 분배적 정의, 교정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의 의미 정도를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심화돼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알아? 분배적 정의에서는 재능에 대한 관점을 노지과 롤사 마르크스의 관점을 리베르 교과서에서 싣고 있고요. 교정적 정의에서도 처벌에 대한 입장을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로 나누어서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고 사형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는 내용들까지 심화돼서 추가가 됐습니다.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내용들 9개의 사회탐구 영역을 아울러서 지금 통합사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측면이죠. 자, 경제, 특히나 국제무역에 있어서 비교 우위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1호 교육 과정에서도 경제랑 관련된 내용은 고3 경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특징이었어. 고3 경제의 내용 중에서 생산 가능 곡선만 빼고 거의 다 들어온 정도였다라고 하는 정도로 통합사회를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빠졌던 생산 가능 곡선마저 들어왔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실제 부분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을 주었을 때 이 비교 우위를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제는 선생님이 늘 얘기했잖아. 굉장히 쉬워. 굉장히 심플해.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정교육과정의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의 목차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 우리가 기존의 사회탐구 과목이 9개 과목이 이렇게 있잖아. 이 9개의 과목에서 특정 단원에서 내용들을 다 끌어왔는데 이 기존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고3의 내용이 심화 내용으로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려 내용이 40% 이상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고1인데 아니 고3 선택 과목에 이 전공 심화 내용까지 제가 학습해야 되면 너무 어렵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1 통합사회는 고1 통합사회 내신 과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2 때도 공부를 유지하고 고3 때 수능으로 치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고3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고요.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부터도 고3 수준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원래 학교 시험은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학교 시험이 고2에서 고3 수준까지를 커버하는 내용으로 나온 이유는 학교 현장에 있어요. 이 논문의 데이터를 보면 전국적으로 통합사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봤는데 통합사회는 한 개의 교과목이지만 한 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가 39%밖에 되지 않고요. 여러 선생님, 2명 이상의 선생님이 팀티칭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61%에 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2명 이상의 선생님이 팀티칭을 하고 많은 경우에는 4명까지 팀티칭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왜냐면 나는 지리 전공인데 들어가서 역사를 가르치래. 그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윤리 전공인데 들어와서 지리를 가르치래.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선생님이 자기 전공 영역과 관련된 단원을 들어가고 이 문제도 학생들을 변별해내야 되니까 고2, 고3의 이 학평, 목표형의 수준의 문제를 끌어다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변별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제2의 호구의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항이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항이 어떤 문항을 변형을 한 거냐. 2018학년도 7월 달에 치러졌던 고3 세계지리의 문제에서 지금 A, B, C 중에 C의 데이터만 삭제를 하고서 서술형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고1 통합사이지만 고3 수능 수준의 문제를 끌어다가 지금 출제를 하고 변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고2, 고3의 전공 심화 영역의 내용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2개년치를 특히나 서초구랑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7개년치 통합사에서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분석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이 기출 문제 분석 폴더를 그냥 캡처해서 보여줄게요. 그래서 통합사회가 기존의 내신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 영역을 위계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니 해도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 모두를 아우를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 내의 개념을 학습해야 되겠지.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게 교과서 8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교과서 8종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전공 영역으로 넘어가서 필수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8종에 언급은 안 했지만 전공 영역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이라 요거를 학습하면 교과서 8종에 있는 내용을 더 잘 이해를 하거나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이거로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1단계 개념이 교과서 8종에 모두 나와 있는 개념이고 2단계 개념이 교과서 8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공 영역의 필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3단계 개념이 바로 개별 학교에서 나오는 지역적인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교과서 8종에 나와 있는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면 한두 개의 학교, 전국에 있는 한두 개의 학교에서는 국제연합의 비상임이사국의 개수를 쓰고 해당하는 나라를 쓰라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내신형의 지역적인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미리 내신 시험과 수능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개념의 영역까지는 어디까지일까? 2단계 개념까지라는 거죠. 교과서 8종의 개념과 전공 영역 필수 개념까지 저는 건드릴 거예요. 왜냐? 개별학교별 지역 개념은 그 학교에서만 나오는 건데 다른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거로 내가 지금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8종의 내용과 더불어서 전공 영역의 필수 개념까지 선생님이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은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확실한 내신 완성을 이야기를 할 거야.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에서는 통합사회 전범위 개념 완성이 들어가 있고 선생님 앞에서 보여줬던 전국적인 내신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교과서 8종의 내용 그리고 전공 영역의 필수 개념의 정수까지를 선생님이 이를 갈고 뼈를 갈고 정말 모든 선생님의 노력을 짜내서 만든 강의와 이 교재가 바로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1이잖아요. 고1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나이야. 그 시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늦다, 빠르다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온전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공부에 대한 자양분을 선생님이랑 즐겁게 주면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이랑은 더 좋은 강의와 교재로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화이팅!